다음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본격적인 주제 토론에 앞서서 이번 주제의 배경이 되는 시흥 백오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는 조영민 교수님,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오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원석 교수님과 함께 그 대학과 도시 포럼을 이제 구상하는 그 세미나를 하면서 언뜻 병원과 도시라는 제목의 포럼은 또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병원과 도시에 대해서 한번 그 검색을 해보니까 그 병원과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그 씌어진 논문도 있더라고요. 뭐 고대 뭐 저기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해서 근대 프랑스의 파리 등등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그 역할, 특히 병원과 문명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해서 이제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 따로 뭐 씌어진 논문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의 역사가 결국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1884년 12월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시겠죠? 예,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민영익이 자객의 칼을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그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선교사로 와 있던 미국의 의사 알렌이 외과 시술을 통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엄청나게 그때는 고종이었나요? 고종이 크게 기뻐하고 너무 놀랬죠. 그동안에 한의를 가지고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외상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양 의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제중원입니다. 당시에 이제 홍영익 대감의 집을 몰수해가지고 뺏어놨던 걸 갖다가 집을 내주고 이걸 병원으로 쓰라 해서 만든 제중원이고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의학교를 1899년도에 만드는데 뭐 서양 의사가 없으니까 초대 교장을 지석영 선생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지석영 선생 동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통합된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907년도에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시면 그 빨간 벽돌집이 있는데요. 대한의원인데 이 대한의원을 열면서 재중원 기능을 했던 광재원과 그리고 의학교와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위해서 만든 적십자병원 세 개의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병원으로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근대 현대 의료가 발전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대한민국의 이 K 문화에 어떤 꽃을 피우는 어떤 기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백오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2019년 그 5월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시흥시 그 지역 특성화 사업자가 병원 설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일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듬해 2020년 2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논의가 있었고 저희는 질의도 많이 들어왔고 엄청난 그 자료로 이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파했고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많이 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년 4월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제 BC 레이쇼 0.96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 AHP도 0.5점 이상이면 되는데 0.56으로 해서 예타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이 설립추진단에서 이제 건립단으로 바뀌었고 이제 병원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들어갔었습니다. 정림건축과 3.1회계법인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착수를 하였고,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쁜데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날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교육부 총사업비 그에 대한 심의 의결이 저희가 원래 받았던 그 예타대로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됐고, 그리고 그 국토부에서 그 저희가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심의 의결되어서 소위 턴키 방식이라 그러는데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좀 앞당길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가 예타 때도 받았던 질문인데 이런 병원을 왜 만들려고 그러냐 이런 질문인데요. 저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 자칫 소외되기 쉬운 그 인간이라는 가장 그 존귀한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연구가 아닌 혁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시흥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과 질병 관련된 난제를 해결한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서 미래 의료의 개척자, 그 트레일블레이저 오브 디 퓨처 메디슨이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의료를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션과 비전을 그러면 그동안 그 서울대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크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실감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분원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밑에 적혀 있듯이 또 하나의 분원이 아닌 미래 의료 개척을 위한 연구와 진료의 일체형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그 아마 나가서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여기가 이제 서울대학 시흥 캠퍼스고요. 이쪽에 그 수조가 있습니다. 조선해양 그 수조가 있고요. 그 사이 공간에 이제 병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600병상 그리고 교육 연구를 위한 특화병 200병상, 토탈 800병상이고요. 총 사업비 5,312억 원이고 국고에서 45.5%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림건축과 3.1회계법인이 들어와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여기 시추를 통해 가지고 땅을 좀 파보니까 이 매립층이 한 8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트층, 진흙층이 나오는데 이 12m 이게 나오는데 여기 12m 지점에 지하수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지하수가 그 굉장히 이제 넓은 폭으로 지나가고 있어서 깊이 파지는 못하고 저희가 지하 1층 정도까지만 팔 계획이고요. 밑에 이제 기반암이 46m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저희가 파일 공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 집안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공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그 조감도가 나오는데 아주 멋지죠. 아주 수려한 그런 그 외관을 가진 그런 병원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그 느낌의 병원이 나중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배치안을 생각했는데 딱 보시기에 가운데 있는 거가 좀 시원해 보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건물 배치로 갈 생각이고,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 시흥 캠퍼스에서 바라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모습에 뭐 교문이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시흥 캠퍼스에서 바라봤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건물 2동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주차동이 있고 지상 주차장이 있고, 아마 그 지금 시흥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도 지금 건립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부지 들어오는 곳으로 일단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치과와 그 의과대학의 그런 어떤 그 의료 컴플렉스가 이렇게 완성될 수 있고, 뭐 이쪽에 다른 또 뭐 부대 시설 등이 들어오면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동선 계획은 뭐 이와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메인 출입로는 이쪽이 되고요. 여기 서울대학로가 이쪽인데 여기서는 응급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계획은 뭐 좀 너무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미래 병원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 병원을 다니면서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병원을 지향한 그런 새로운 병원을 찾아가서 보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인데요. 첫 번째는 사이트 레벨의 플렉서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둬야 된다. 나중에 미래에 어찌 될지 모르니 어떤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둬라. 사이트 플렉서빌리티고, 그다음 빌딩 차원에서의 플렉서빌리티인데 또 공간을 좀 여유롭게 가져가지고서 어떤 정책 공간으로 두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걸 넣는 거죠. 1978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 만들어졌을 당시에 CT나 MRI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CT, MRI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저 방을 만들다 보니까 CT나 MRI 촬영하는 그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몸도 아픈데 오셔가지고 찾으러 가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뭐 그런 게 들어가서 전혀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룸 레벨에서 플렉서빌리티인데 그 어떤 목적으로라도 이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한 병원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댑터블하고 익스펜더블한 그런 형태의 건축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흥에 저희가 105 서울대학교 병원을 만들므로써 시흥 시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공공의료 부분에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 당시에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그걸 잠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그 의료 이용 행태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거에 주안점을 뒀냐면 시흥에 사시는 분인데 병원을 이용할 때 시흥시를 이용하는 것과 시흥시가 아닌 관외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 갖다가 저희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66%, 그리고 연수구는 69%의 환자가 그 외부에 나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냥 관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전문 진료 질병군은 97%, 98%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적혀 있는 건데요. 암이라든지 모아 관련된 그런 질환, 심혈관 질환,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 관외 유출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걸 알게 됐고요. 특히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인구 50만의 시흥시인데 주산기,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된 전후에 그런 진단명을 가진 그 환자는 거의 대부분 관외에 나와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흥시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옴으로써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훨씬 삶이 좋아질 수 있고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시흥 시민이 시흥시에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로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홍윤철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홍윤철 교수님께 인터뷰를 해서 그 공공의료를 어떤 방향으로 모색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봤었는데 플랫폼 의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홍 교수님으로부터 들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시흥시 의사회에서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이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그 환자들을 다 흡수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진료 연계 및 협력 체계, 그 검사 의뢰 등을 통해서 서울대병원의 시설을 지역의사회에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검사 장비도 공유하고 혹은 이제 지역에서 찍은 뭐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판독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반 의료 체계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 시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흥에서 먼저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공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현을 하고 확산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NUH 시너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지역과 이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료 정보를 통합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쉽게 의뢰되고 회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저희가 덴마크에 이제 견학을 갔을 때 덴마크는 하나의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의료 정보가 전달되는데, 뭐 언제라도 컨설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라도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은 그 1차 의료 강화로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중증 및 응급 환자 중심의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지역 사회 건강 관리 모델 구축에 기여를 하고, 병원에서는 이제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는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백여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등에서 검진을 해서 이제 정상인 사람이 있겠죠. 건강군, 그 환자가 있을 것이고 중간쯤 해당되는 주의군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1, 2차 의료기관에서 예방 및 관리 서비스에 치중을 하고, 병원에서는 질환을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역의 의료가 강화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연구소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만든 그 의료기기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테스트가 또 가능할 것이고요. 특히 그 IT 관련된 기기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등을 의료에 도입함으로써 치료의 혁신을 가져올 생각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흥시의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도시 계획 등과 결부해서 특히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부분에서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연구소 등이 백여 서울대 병원을 중심으로 뭉쳐서 산학연병이 집결하는 R&D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지금 여기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 테스트 트랙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음에 활용을 해서 연구센터, 그리고 교육센터,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등등을 만드는 것을 지금 마스터 플랜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추후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치과병원 건립 후보지가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시너지를 내서 저희가 메디컬 클러스터로서 손색이 없도록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 5월인데요. 이제 곧 저희가 CM, 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입찰 안내서가 나가고,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내서 그 기본 설계를 받아서 이제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을 하고 시공을 하고, 시공은 아마 저희가 올해 그 서울대학교로부터 그 부지를 받게 되면은 내년도에 터파기 및 기반 조성 공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 시공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2027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